자, 7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문제인데요. 다음 자료에 의해서 주사업장 촌납부 적용을 받는 주기에서 미래의 2020년도 이익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얼마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이익이 과세기간의 거래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상품 매출액 2억 원, 당연히 여기 2억 원은 과세표준이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 1분기 매출에 대한 매출 엔율이 500만 원과 그 다음에 매출 할인 300만 원이 차감되지 않은 금액이며 자기적인 마일리지로만 결제됨에 따라 대금 유입이 없는 매출액 1000만 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그러니까 언제 매출했든지 간에 매출 할인과 매출 엔율이가 발생이 되면 그 금액은 매출 엔율이하고 매출 할인이 발생된 기간에 매출액에서 차감해야 되는 거죠. 매출은 1기였었고요. 매출 엔율하고 매출 할인이 2기에 지금 발생을 한 겁니다. 차감을 해야 되는데 차감되지 않은 거니까 500만 원, 300만 원 해가지고 800만 원 차감을 해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자기적인 마일리지로만 결제됨에 따라 대금 유입이 없는 매출액은 얘네들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거죠. 자기적인 마일리지로만 결제한 거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1000만 원도 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1번에서는 2억에서 1800 빼는 거니까 1억 8200만 원이 과세표준이 되는 거고요. 2번에 거래처에 상품으로 제공한 판매 장려 물품의 원가였는데 그 판매 장려 물품은 내국 시종장으로 공급받아서 수출에 해당해서 영세율 적용받은 상품이래요. 그죠? 우리가 매입 시에 매입세 공제를 받았거나 사업 양도인에서 매입세 공제를 받은 거, 내가 사업 양수인인데 사업 양도인이 매입세 공제를 받았거나 또는 수출에 해당해가지고 영세율 적용받은 재화는 이거는 자기생산 취득재화에 해당되는 거죠. 자기생산 취득재화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판매 장려 물품을 거래처한테 제공을 했다면 사업상 증여가 되는 겁니다. 사업상 증여가 되면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거래처에 견본품을 반출하고 받은 견본품을 무상으로 준 게 아니라 견본품을 주고 돈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얘는 실질 공급이 돼버리는 겁니다. 실질 공급이 돼버리면 매입했을 때 매입세 공제 여부를 따지지 않는 거죠. 실질 공급은 매입했을 때 공제가 됐든 안 됐든 내가 제공한 물건이 재화나 용역이 면세만 아니라면 과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면세라는 말 없고요. 매입세 불공제가 됐다 할지라도 실질 공급이니까 400만 원은 과세표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품의 매각액 역시 과세표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업무용 소형수용차의 매각액 역시 업무용 소형수용차를 매각했으니까 역시 또 마찬가지로 실질 공급이죠. 그럼 실질 공급이라면 매입했을 때 공제 여부를 따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매입세 불공제된 거 따지지 않고요. 이건 다 과세표준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과세가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가로 2번은 계약을 통해서 주기사 미래의 부동산 A를 파주의 부동산 B하고 교환을 했대요. 교환을 하게 되면 교환한 재화의 시가, 그죠? 시가가 지금 A의 시가는 1억 3천만 원이니까 A의 시가인 1억 3천만 원이 공급가액이 돼야 되는 건데 그게 토지 건물을 포함한 금액이네요. 그래서 이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고요. 토지 건물의 실질거래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대요. 그러면 감정가액, 모르면 기준시가, 기준시가 안 해요. 그럼 기준시가 비율로 안부 계산하면 되는 건데 그게 지금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니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기준시가로 안부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계산하게 되면은 지금 공급한 재화의 시가인 1억 3천만 원 곱하기 토지 건물의 기준시가 6천만 원의 건물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기준시가는 4,400만 원이죠. 그러니까 1억 400만 원의 건물의 기준시가 차지하는 비율. 요게 과세표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억 3천만 원 곱하기 104분의 40 미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하게 되면은 5천만 원 되는 거네요. 그죠? 그럼 과세표준 금액은 여기 1억 8,200만 원에 700만 원에 400만 원에 2천만 원, 4,300만 원 한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여기 5천만 원 더한 금액 전부 다 더하면 과세표준은 3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죠? 다음 문제 72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복숭아 통지름 제조업과 과세사업이죠. 복숭아 도매업, 면세사업이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하는 주기사 종로에 2020년도 제1기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시에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하시오. 매입세 공제액을 지금 물어봤는데요. 단 주어진 자료의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고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은 적법하게 수령을 했대요. 일단은
문제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예정 신고 및 확정 신고 시에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물어봤네요. 그러면 이제 먼저 예정 신고 시에 매입세 공제 금액. 예정 신고 시는 여기 있죠? 과세사업 관련된 매입세액 1,000만 원. 일단 이렇게 표현할까요? 예정 신고 시에 1번 과세사업 관련된 매입세액 1,000만 원. 매입세액이죠, 자 지금. 그다음에 면사업은 매입세 공제 안 되는 거고요. 공통 매입세액 200만 원이 있는데 그 공통 매입세액은 복숭아 통조림 제조업과 복숭아 도매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계장치 매입세액인데 그게 두 번이 있었네요. 예정 신고 때 지금 공통 매입세액은 200만 원에 공통 매입세액은 예정 신고 때의 과세공과액 비율, 그렇죠? 총 5억 분의 과세공과액 2억이니까 40%. 그래서 80만 원이 예정 신고 시에 매입세 공제 금액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복숭아 매입액에 사용돼요. 여기 2번 보시면 또 복숭아를 매입했는데 그 복숭아를 매입해 가지고 통조림 제조에 사용하게 되면 면세 농산물 등을 과세 사업에 사용한 거니까 의제 매입세 공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복숭아 통조림 제조에 사용한 거 여기 기초 기말재고는 존재하지 않고요.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의제 매입세 공제를 하면 되는 거고요. 예정 신고니까 한도 같은 거 고려하지 않잖아요. 그냥 9,360만 원에다가 공제율, 지금 중소기업이고 그죠? 법인이죠. 그러면서 제조업이니까 중소기업인 법인이면서 제조업이니까 104분의 4가 의제 매입세액의 공제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360만 원에 곱하기 104분의 4를 하게 되면 360만 원이 의제 매입세 공제 금액이 되는 거고요. 여기 3번 자료 보게 되면은 복숭아 통조림 제조업에 사용하던 트럭, 과세 사업에 사용하던 거를 2020년도 3월 10일부터 복숭아 통조림 제조업과 도매업에 공통으로, 즉 면세, 이거 지금 면세 일부 전용한 거네요. 여기다가 적지 말고, 얘는 지금 면세 일부 전용이잖아요. 3번은 면세 일부 전용이기 때문에 면세 일부 전용은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가 되는 거니까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사용되는 거죠.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되는 거라서 과세 표준 계산할 때 사용되는 거지 매입세 공제금액 계산할 때는 필요 없는 쓸데없는 자료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3번은 볼 필요 없고요. 4번은 면세 복숭아 도매업 면세 사업에서 사용하던 냉동고를 얘를 지금 2019년도 10월 달에 매입을 했었는데 그때 면세 사업에서 매입했으니까 매입세 공제가 안 됐겠죠.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가 200만 원 있었고요. 걔를 2020년도 3월 20일부터 복숭아 통조림 제조업과 복숭아 도매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대요. 과세사업 일부 전환이죠. 과세사업 일부 전환은 매입세 공제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과세사업 일부 전환 매입세 공제가 되는데 적어볼까요? 과세사업 일부 전환은 매입세 공제가 되려면 두 가지를 충족해야 돼요. 감가상각 자산이어야지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확정신고 때만 되는 겁니다. 감가상각 자산 맞죠, 냉동고. 그런데 지금 아무리 3월 달에 과세사업 일부 전환 했다 할지라도 확정신고 때만 매입세 공제를 받는 거기 때문에 일단 예정신고 때는 매입세 공제 금액에 해당되지 않는 거죠. 그럼 예정신고 시의 매입세 공제 금액은 1,000만 원, 80만 원, 360만 원 해가지고요. 1,440만 원이 예정신고 시에 매입세 공제 금액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확정신고 시에 매입세 공제 금액, 자, 과세 사업 관련된 매입세액 확정이 1,200만 원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공통 매입세액은 지금 300만 원이 있지만 그 200만 원에 대해서 6개월치 비율을 몰라가지고 3개월치 비율로 일단 대신 썼기 때문에 200만 원도 정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6개월치 비율은 이걸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50%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를 받아야 되는데 40%만 받은 거니까 정산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합계된 금액인 전체 500만 원에 대해서 한꺼번에 500만 원에 대해서 50%만큼 매입세 공제를 받아야 되는데 그 200만 원에 40%인 80만 원을 예정신고 때 매입세 공제를 받은 거니까 뺀 나머지 금액, 그죠? 그래서 250만 원에서 80만 원 빼는 거니까 얼마 되는 거예요? 170만 원이 확정신고 시에 매입세 공제 금액이 된다. 정확히 얘기하면은 300만 원의 50%와 200만 원의 50%에서 200만 원의 40%를 뺀 금액에서 이렇게
한꺼번에 한다면 전체 500만 원 50%에서 200만 원 40%인 80만 원을 뺀 금액, 그래서 170만 원을 공통 매입세액으로서 매입세 공제 금액으로 하면 되는 거죠. 의제 매입세액은 한도를 적용해야 되는 거니까 아예 이렇게 전체 6개월치 매입액 여기 있죠? 6개월치의 면세 농산물 매입액을 가지고 6개월치의 백사번의 세를 곱한 금액과 6개월 동안의 면세 농산물 관련된 과표, 면세 농산물 관련된 과표가 5억이잖아요. 거기에 법인이니까 적용률 40%의 공제율 104분의 4를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해가지고 둘 중에 작은 금액을 의제매입세 공제 금액으로 하면 되죠. 의제매입세 공제 금액은 한도랑 비교해야 되는 거니까 6개월째 거 전부 다 2억 1,840만 원, 그죠? 곱하기 이거에 104분의 4를 한 금액 하고요. 면세 농산물 관련된 과표 5억 원에 40%의 104분의 4를 곱한 금액, 둘 중에 작은 금액을 구한 다음에 예정 신고 때에 360만 원의 의제매입세 공제를 받았으니까 걔를 뺀 금액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2억 1,840만 원 곱하기 104분의 4를 하게 되면 840만 원이거든요. 그거랑 6개월 동안의 한도 5억 원에 40% 곱한 다음에 104분의 4를 곱한 금액이 얘가 769만 2,307원이 되는 거니까 한도에 걸렸네요. 요거 한도에 걸려서 거기다가 360만 원을 빼면 되는 거니까 확정신고지의 의제매입세 공제 금액은 409만 2,307원이 되는 겁니다. 의제매입세 공제.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확정신고 때만 한다는 과세사업 전환, 과세사업 일부 전환, 과세사업 일부 전환 관련된 매입세 공제. 그때 매입했을 때 매입세 공제 받지 못한 금액이 200만 원이었었거든요. 200만 원 곱하기 1 마이너스 체감률 25% 곱하기 경과된 과세기한 수는 2019년도 10월 달부터 2020년도 3월 달이니까 경과된 과세 수는 한 기네, 한 기. 곱하기 그다음에 과세, 그러니까 그 6개월 동안에 1기 과세 기간에 과세 공과입 비율이니까 50%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체감률 고려하시고 이렇게 과세 공과입 비율을 곱하시면 과세사업 일부 전환으로 인한 매입세 공제 금액이 나오는 거죠. 계산해 보시면 얘가 75만 원이 되는 거라서 확정신고 시에 매입세 공제 금액은 1,200만 원에 170만 원에 409만 2,307원에 75만 원을 더한 금액이 되는 거니까요. 1854만 2,307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예정신고 때 1,440만 원, 확정신고 때 1854만 2,307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답은 여기 보시면 그렇죠. 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문제 73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 결정 경정 징수와 환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네요. 그죠? 정답은 옳지 않은 거는 4번이죠, 4번. 조기환급세액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공급분에 관련된 매입세액, 시설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 그리고 국내 공급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구분하지 않죠. 구분하지 않고 사업장별로 해당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해서 계산합니다. 구분한다고 했기 때문에 틀린 문구가 되겠습니다. 구분하지 않고요. 사업장별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해서 환급세액을 계산하는 거죠. 그렇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4번 문제. 자, 갑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하는 겸용사업자이다. 아래 자료를 참고해서 2020년도 제2기입니다. 2기 갑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에 차가감 납부세액을 계산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일단 차가감 납부세액을 계산하려면 매출세액부터 먼저 계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먼저 매출세액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제 매출세액은 여기 지금 2기 걸 물어봤으니까 2기 매출세액은 먼저 과세 공급가액. 과세 공급가액이 이제 매출세액이 되는 거니까요. 과세 공급가액이 1억 2천만 원. 과세 공급가액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2020년도 3월달 1기에
트럭을 2,500원에 취득해서 계속 사용하고 있대요. 이거는 올해 지금 2기니까 납부세 및 환급세액의 재계산을 해야 될 문제인 거고요. 4번에 과세 사업에서 사용하던 트럭을 2020년도 8월 10일부터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면세 일부 전용이 되겠네요. 면세 일부 전용은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가 되는 거니까 과세가 되는 거고요. 그건 이제 과세 표준을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면세 일부 전용에 대한 과세 표준 계산하려면 그때 취득가액, 부가세를 포함해 가지고 1,100만 원에 매입했고 공제된 매입세액이 100만 원이니까 매입세 공제를 받은 취득가액은 1,000만 원. 그죠? 1,000만 원. 곱하기 매출세액을 물어본 거니까 아까 1번도 과세 공급가액인 1억 2천만 원에 10% 해가지고 매출세액은 1,200만 원 되는 거고, 또 면세 일부 전용도 일단 과세 표준을 계산하면 그때 매입세 공제를 받은 취득가액 곱하기 1 마이너스 체감률 25%의 경과된 과세기한 수, 2019년도 11월 달에 취득해가지고 2020년도 8월 달에 면세 일부 전용한 거니까 2기 지났죠. 2기 지났고요. 일부 전용한 거니까, 그죠? 해당 과세기한의 과세 공급가액 비율 2억 중에 1억 2천이니까 60%죠. 여기까지 곱한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되는 거고요. 매출세액을 구하는 거니까 이거에 10%를 곱하게 되면 매출세액이 나오겠죠. 그러면 매출세액 금액은 면세 일부 전용으로 인한 매출세액은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세공과액으로 인한 매출세액 1,200만 원과 면세 일부 전용으로 인한 매출세액 20만 원, 매출세액은 1,220만 원이 되겠죠. 그죠? 두 번째는 매입세액. 자, 매입세액 일단 매입 내역이 나와 있는데 과세 사업 관련된 매입세액, 아예 매입세액으로 나와 있죠. 과세 사업 관련된 매입세액은 400만 원. 그죠? 그 다음에 공통 매입세액 900만 원. 면사업 매입세액은 뭐 매입세액 불공제니까 공통 매입세액은 해당 과세기한에 별도 말이 없잖아요. 공통 매입세액은 해당 과세기한의 과세 공급가액 비율. 그죠? 그래서 540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리고 납부세 공세액 재계산도 엄밀하게 얘기하면 매입세액 쪽에서 정리하시면 되는데 그냥 그거를 별도로 따로 정리하시면 납부세액의 재계산 별도로 따로 해도 되고요. 사실 실제로 양식에는 이 납부세 및 환급세액의 재계산도 매입세액 쪽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별도로 따로 그냥 이렇게 계산을 하겠습니다. 1차 때는 이렇게 따로 해가지고 계산하는 게 더 편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납부세액 재계산할 때 공통 매입세액은 취득가액이 2,500만 원이니까 공통 매입세액이 250만 원이었겠죠. 그죠? 이렇게 취득가액이 2,500만 원이니까 공통 매입세액은 250만 원이었을 거고요. 250만 원 곱하기 1 마이너스 25%에다가 경과된 과세한수는 2020년도 3월 달이고 2020년도 지금 2기니까 한 기밖에 안 지났죠. 이렇게. 증감된 면세 비율로 하는 건데 증감된 면세 비율이 이때 면세 비율이 60%인데 이때 면세 비율이 40%니까 면세 비율이 20%만큼 마이너스가 된 거죠. 그럼 그 마이너스가 되면 마이너스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만큼 납부세액에서 차감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250만 원에다가 계산한 다음에 20% 마이너스 하게 되면 마이너스 37만 5천 원이 나와요. 그죠? 매입세액은 아까 여기 400에다가 이렇게 하니까 940만 원이 되는 거고, 따라서 납부세액은 차감 납부세액 따라서 차감 납부세액은 여기 1220만 원에다가 940만 원 마이너스 하고요. 375만 원만큼 마이너스 하면 되겠죠. 납부세액에서 그만큼 차감하는 거니까 얘에서 얘 빼고 37만 5천 원을 빼게 되면 그러면 차감 납부세액은 242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죠? 다음 문제 75번 문제. 부가가치세 과세 거래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이고 75번 문제를 넘어가 버렸네. 75번 문제 여기부터 봐야죠. 사업자의 대손세 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물어봤네요. 가장 틀린 거. 틀린 거는 바로 답만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에 공급받는 자가 대손세액 상당액을 차감해서 신고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차감해서 신고하지 않았으니까 과소신고가 된 거예요. 대손세액을
공급받은 자니까 매입세액에서 차감해야 되는데 매입세액을 차감하지 않아서 신고했으니까 매입세액이 커진 상태로 들어간 거죠. 그러면 부가가치세 자체가 과소신고납부가 된 겁니다. 그렇죠? 그를 공급받은 사업자의 관할세무장이 이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 납부했으니까 과소신고 납부한 세액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해야 되는데 얘는 예외적으로 신고 부정의 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거죠. 신고 부정의 가산세도 적용하지 않고요. 납부 지원 가산세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과소신고 납부한 세액만 추징한다고 했죠. 그렇죠? 4번에 여기에 틀린 문구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다음 문제. 75문제. 과세 거래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역시 옳지 않은 것만 76번 보면은 76번에 옳지 않은 거는 4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다 맞는 얘기고요. 4번에 사업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서 담보로 제공한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됐대요. 그러니까 돈으로 갚아야 될 거를 담보물로 제공했던 물건으로 대신 갚는 거니까 대물 변제가 되는 겁니다. 대물 변제는 대가성이 있는 거죠. 대물 변제는 대가성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따라서 실질공급이 되는 겁니다. 실질공급이 되는 거니까 부가세 과세가 될 수 있는데 근데 그게 토지잖아요. 토지는 면세잖아요. 면세. 그래서 재화의 공모로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대물 면제는 대가성이 있기 때문에 실질공급에 해당하는 건 맞지만 토지이기 때문에 그죠? 면세이기 때문에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이 지금 틀린 문구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도 뭐 2개 정도만 잠깐 보시면 이거 3번에 조경사업을 하는 사업자, 조경공사가 이게 과세거든요. 조경공사에 포함해서 국내산 수목을 공급한다는 거는 주된 거래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겁니다. 그러면 이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과세인지 면세인지를 따지지 않고 주된 거래가 과세라면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도 과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국내산 수목은 원래는 면세지만 그게 독립적으로 거래가 된다면 주된 거래에 부수해가지고 제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수목의 공급도 과세가 된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도 잠깐 보시면은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당첨된 자에게 자기가 취득한 재화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거 있죠? 이것도 추첨을 통해서 당첨된 자한테 취득한 재화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게 사업상 증여에 해당합니다.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가 돼요. 네, 공급으로 의제가 돼서 부가세 과세가 됩니다. 이것도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서는 답은 틀린 건 4번이고요. 나머지에 대한 얘기도 한번 봤습니다. 다음 문제 77번 문제. 77번 문제. 자,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용하는 주기자 진위의 2020년도 제1기 세금계산 수취한 매입세액은 다음과 같다. 2020년도 1기의 매입세액 공제액과 2020년도 2기부터 2021년도 1기까지의 납부 및 환급세액의 재계산으로 오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일단은 2020년도 1기의 매입세액 공제 금액을 계산하는 거니까 2020년도 1기의 지금 매입 내역이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 과세 매입 내역 요거 매입세액 공제 되죠? 면세 매입세액 공제 안 되죠? 요거 지금 공통 매입세액이잖아요. 공통 매입세액은 곱하기 2020년도에 총 10억 중에 6억 8천이니까 68%를 곱한 금액. 그죠? 그래서 920만 원에 68% 곱해가지고요. 이렇게 합하게 되면 650만 원과 920만 원 68% 곱한 금액 합하게 되면은 2020년도 1기의 매입세액 공제 금액은 1275만 6천 원이 되는 거네요. 1275만 6천 원. 그러면 답은 1번 아니면 4번이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재계산 들어가는 건데 2020년도 2기의 재계산은 면세 공급가액 비율이 5% 이상 증감돼야 되는데 다 10억으로 돼 있으니까 32%에 35%된 거라서 3%만 증가했잖아요. 그러면 재계산하지 않습니다. 재계산하지 않는 거다. 재계산 배제, 재계산 생략 하는 거고요. 재계산 배제가 됐기 때문에 요거랑 비교해가지고 32%에서 40%가 된 거니까 면세비율이 8% 증가했죠. 면세비율이 8% 증가했으니까 2021년도 1기에는 납부세액의 재계산을 하는 거죠. 재계산하는데 납부세액 및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공통 매입세액 중에서 이게 감가상각 자산과 관련된 공통 매입세액만 납부세액 및 환급세액의 재계산하는 거니까 여기 800만 원만 납부세액 및 환급세액의 재계산 대상이 돼요. 그죠? 그래서 공통 매입세액 재계산 대상에는 그 800만 원 곱하기 1 마이너스 기계니까 체감률 25%의 경과된 과세기한수 2기
하죠? 그 다음에 곱하기 증감된 면세 비율. 여기는 재계산 안 했으니까 얘랑 비교했을 때 증감된 면세 비율은 8%죠? 면세 비율이 8%가 증가가 된 거니까 플러스 8% 하게 되면 납부세기 재계산 금액이 나오는 거죠. 그죠? 납부세기 재계산 금액은 계산하시면은 32만 원. 해답에는 32,000원 그 해설에는 돼 있는데 32만 원이죠? 답은 그냥 그대로 32만 원 돼 있고 해설만 잘못해서 32,000원 돼 있네요. 32,000원 32만 원이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쵸? 17번에 4번. 78번 문제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요. 옳지 않은 것은 답은 2번. 사업자가 국가에 건물을 기부 체납했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뭔가를 기부 체납하고요. 무상사용 수익권을 얻었으니까 이건 대가성이 있는 거네요. 뭔가 건물을 주고 무상사용 수익권을 얻었으니까 이거 대가성이 있는 실질공급이 되는 겁니다. 대가성이 있다는 얘기는 유상으로 공급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유상으로 공급을 하게 되면은 과세가 되는 거죠. 부가납세 의무가 없다? 아닙니다. 유상 공급한 거니까 부가가치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죠?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이거는 뭐 어렵지 않았네요. 79번 문제. 79번 문제. 자, 국조법 문제인데요. 국조법에 따른 국의 지배 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 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답은 바로 1번이었어요. 1번. 이거 뭐 많이 주의를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긴 한데 내국법인의 차입금 중에서 국의 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국의 지배주주의 지급 보증에 의해서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그 국의 지배주주가 출자한 출자 금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에 대한 할인료는 송금불상입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국의 지배주주가 금융업이 아니라 그죠? 이게 그 지금 국의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차입한 내국법인, 그 내국법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국법인이 금융업인 경우에는 출자한 금액의 6배를 초과해가지고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가 송금세입 되는 거죠. 국의 지배주주가 금융업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국법인인 내가 금융업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거였던 거죠. 답은 바로 그냥 1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문구들은 다 맞는 문구고요. 이번에 그 국조법에서는 이쪽 그 국의 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 등에 대한 과세 조정 문제가 출제가 될 확률이 좀 있어가지고 그 문제를 낸 거거든요. 아마 이쪽 내용들은 좀 정리를 좀 한번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출제 확률이 있어요. 네. 다음 문제, 마지막 80번 문제입니다. 역시 또 국조법에 대한 문제인데요. 국조법에 따른 해외 금융 계좌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요. 나머지는 다 맞는 문구인데 여기 2번 문구 요게 틀린 문구가 되겠습니다. 해외 금융회사에 개설된 해외 금융 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도대체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는 거냐 해가지고 신고 대상 연도의 첫 달 말일이 아니고요. 신고 대상 연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해서 신고 대상 연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주자 및 내국법인 그 해외 금융계좌 잔액을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을 판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료를 기준으로 한다. 이게 틀린 문구가 되겠네요. 나머지는 다 맞는 문구니까 해외 금융계좌 신고와 관련된 내용들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처음으로 지금 이렇게 좀 전자칠판 이용해가지고 좀 유튜브로 해가지고 좀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문제풀이 제공을 좀 처음으로 한번 해봤는데 처음이어서 좀 많이 어색하기도 하고요.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것도 되게 좀 처음에는 좀 어색하고 불편하고 막 이러네요. 제가 계속 하다 보면 계속 이제 좀 많이 익숙해지겠죠. 좀 앞으로는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 좀 자주 찾아뵈려고 노력을 좀 할 거고요. 유튜브 채널을 지금 개설을 했어요. 지금은 이름을 그냥 김문철 세법TV라고 했는데 나중에 좀 더 좋은 이름이 생기면 좋은 이름으로 좀 바꾸도록 할 텐데 지금은 김문철 세법TV라고 해가지고 유튜브 채널 했고요. 여러분들 이제 구독, 좋아요 이렇게 눌러주시고 와서 들어와서 내용 보시면은 여러 가지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자료들 많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나중에 또 유튜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오늘 모의고사 1차 시험 대비 모의고사 문제풀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